자,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, 돈 없으면 가족마저 불편한 게 아니라 가족이 제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. 돈 때문에 싸우는 가족 환경 겪어보면 가족이 제일 무서운 게 현실입니다. 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사실 이 말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. 왜냐하면 저도 겪었던 거예요. 저도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안 좋아. 왜냐하면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. 돈이 없어가지고 가족 때문에 이제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 것들을 어릴 때 많이 겪었어요. 보통 집이 가난하면 다 겪는 겁니다. 웬만하면 겪습니다. 예. 굳이 가난한 집뿐만 아니라 서민이나 중산층만 해도 겪을 수 있습니다. 예. 여러분이 어릴 때 있잖아요. 좀 집안 형편이 어려운 그런 집에 살았으면 돈 때문에 부모님 싸우는 거, 가족관계 나빠지는 거 다 보고 자랐을 겁니다. 가난한 집안일수록 돈 문제 때문에 이제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, 집이. 보통 가정 있는 집은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. 많이 필요한데 뭐 돈을 못 벌거나 뭐 집에 빚이 있으면 뭐 아무것도 못해. 이게 아무것도 뭐 집세도 못 내고 뭐 공과금도 못 내고 그 자녀들한테 필요한 것도 못 사죠. 옛날에 가난한 집이나 이제 좀 힘든 집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. 이제 보통 가난한 집 보면 아버지가 좀 직장이 불안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직장을 다니는데 이제 고용이 불안한 그런 일을 많이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집안이 잘 안 돌아가요. 막 일을 하는 돈 마는 돈 해버리니까. 거기도 옛날에는 이제 보통 아버지가 이제 버는 돈으로 생계 유지하는 집안이 많았거든요. 어머니는 보통 집안일 하시고 전업주부로.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돈을 못 벌면 뭐 마비가 되는 거죠, 이게.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막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. 엄마 싸우면 이제 아버지한테 그럼 네가 다 돈 벌어라. 뭐 이런 거 싸우고 못 살겠다고 이제 뭐 엄마 도망가버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. 이혼한 건 아닌데 이제 엄마가 아버지 같은 사람 못 살겠다 짐 싸두고 나가는 거예요. 이게 야반도주. 가슴 아픈 일이죠, 이게. 그래서 어릴 때 저도 그런 거 이제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. 아, 정말 돈이 없으면 가정이 안 굴러간다.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런 게 정말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.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남일 같지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이런 가정이 정말 많아요. 정말 많습니다. 말을 안 해서 그렇지. 사람들이 보통 가정사, 자신의 어떤 불안한 환경이나 집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. 근데 다 어느 정도는 안고 있어요. 보통 서민 가정이나 좀 못 사는 집에서 겪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다 겪었을 거예요. 이게. 뭐 보통 일반적으로 가족이 최고다 그래도 나보단 가족이 낫다 이런 말 하잖아. 근데 그것도 먹고 살고 문제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. 내가 여유가 없는 그런 집안에 자랐으면 오히려 가족이 남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진짜. 가족 구성원이 자기 역할 못해가지고 남은 가족들 애먹고 뭐 뒤치다꺼리하고 고통 속에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가족이 최고다 이런 것보다는 가족도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집에 돈이 없으면 가족이 가족다울 수 없다.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돈이 없으면 서러움 많이 당합니다. 주변에서 무시당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가족, 알고 보면 형제 자매가 더 무시합니다. 남이면 눈치라도 봐서 말도 가려하지. 가족은 가깝다는 이유로 막말도 심하게 합니다. 콩가루, 미숫가루 집구석 특징이 잘 사는 집보다 가난한 집이 더 많고 금전 문제로 갈등도 더 심합니다. 돈이 풍족해야지 어디가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 웃음꽃이 핍니다. 그래서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. 오죽하면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이혼율이 급증합니다. 라고 적어졌습니다.
틀린 건 아니네요. 이건 아마 댓글 적으신 분이 직접 경험한 부분이겠죠. 예. 돈이 없으면 서러움 많이 당합니다. 이분도 아마 서러움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.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. 저도 겪었어요. 이 돈이 없으면 서러워요, 이게. 왜냐, 돈이 없으면 일단 보통 애들이 하는 것들을 못해요. 예, 못합니다.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서러움 겪었냐면, 일단 어릴 때 제 방이 없었어요. 집이 안 좋았어요. 돈이 없으면 보통 집이 안 좋아요. 집이 많이 안 좋아. 어릴 때 우리 집 보유중이 창피했습니다. 여러분들 그랬던 경험 있을 거야. 보통 친구 집 놀러 가면, 야, 너희 집도 안 놀러 가자 얘기하는, 난 차마 그 얘기를 못했어요. 예. 우리 집 보여줄 게 없는 거야, 이게. 와가지고 뭐 할 거야, 이게. 내 방도 없고, 책상도 없고, 컴퓨터도 없어요, 이게.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자, 어릴 때 오락실 많이 다녔거든. 오락실 왜 많이 다녀? 집에서 할 게 없다 보니까. 예. 일단 돈이 없으면 굉장히 주관경이 안 좋은 데서 살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, 이게. 그래서 저 밖으로 돌아, 이게. 집에 있으면 오히려 편한 게 아니라 불편해, 이게. 일단 돈이 없으면 이제 주관경이 안 좋은 내 방도 없고, 뭐 빗물도 새우고, 바퀴벌레 뭐 쥐도 나오고, 그런 집에 살았었죠. 예. 지금은 그런 집 안 사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, 진짜. 샤워지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. 예.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. 그리고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뭐 주민물 같은 거 회비 내는 것도 맨 나중에 내. 지금은 그래도 학교에서 무상으로 다 해준단 말이에요. 지금은 회비 같은 안 내죠. 주민물도 학교에서 해주잖아. 옛날에 그런 거 없었거든. 옛날에는 어릴 때만 하더라도 보통 주민물은 각자 이제 부모님이 돈 줘가지고 그 돈만 사야 되고, 그리고 그 회비라고 하죠. 육성회비. 뭐 지금 육성회비 같은 거 없겠죠. 저희 때 있었으니까. 육성회비 내야 됩니다. 학기 초에. 근데 그것 때문에 참 누나나 저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예, 제때 못 내가. 제때 못 내. 선생님이 진짜 대놓고 쿠사리 줍니다. 지금 같으면 난리 나는데 그때는 너무 당연했어요.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. 제 말이 무슨 말인지. 나이가 앞에 4자 붙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어릴 때 회비 같은 못 내면 선생님이 대놓고 면박을 줍니다. 때리기까지 해요. 아니 뭐 내가 내기 싫어가지고 안 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안 주는 거잖아.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막 있잖아요. 학생한테 뭔가 문제 있다는 이유로 좀 몰아세웠어. 그런 게 좀 상처가 됐거든요. 그때는.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. 그래서 서러움 많이 당했어요. 서러움 같은 거. 돈이 없다 보니까. 예. 뭐 어디 수학여행 간다고 하면 그 돈도 맞추지 못해가지고 막 맨 나중에 내가 그랬거든요. 예. 엄마도 그때 힘들었을 거야. 엄마나 아버지도. 그때 막 겨우겨우 맞춘다고 했을 때. 말은 안 했지만 힘들었을 거예요. 그래서 서러움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서러움은. 저는 이 서러움은 너무 잘합니다. 이거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라서. 이 잠깐 경험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경험했어요. 오랫동안. 그래서 저는 가난이 정말 지긋지긋하고, 돈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나서 돈에 대해서 좀 집착을 많이 한 이유도 이런 겁니다. 돈돈 그리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. 어릴 때 돈이 없는 거에서는 어떤 삶의 압박이 어떤 건지를 너무 지긋지긋하게 겪기 때문에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좀 남아있어요. 이거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. 보통 가난한 데 살다가 좀 잘 된 분들 보면 다 이런 게 있어요. 이게.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게. 그만큼 어릴 때 겪었던 가난이 나이 먹어서도 이 뼈에 사무칩니다. 이게. 주변에서 무시당하는 것은 다반사이고, 심지어 가족, 알고 보면 형제자매도 무시한다. 근데 이 말 팩트예요. 뭐냐면 이웃들이 무시하는 건 견딜 수 있어요. 이웃들도 사실 보통 가난한 동네면, 우리 집이 가난하면 옆집도 가난하고 처지가 비슷해. 그래서 약간 동면상련의 감정이 있어요. 보통 가난한 동네면 어차피 처지가 도찐개찐이기 때문에 딱히 무시하는 거 없어요. 네, 무시하는 거 없어.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까.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. 근데 진짜 무시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? 사촌이야, 사촌. 진짜 무시하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사촌이에요. 명절 때만 찾아오는 그런 친간의 사촌들. 그분들이 더 무시해. 왜냐면 그분들은 가정평이 우리보다 나으니까. 맨날 우리 집 오면 불편하다고. 어? 돈 모아서 이사갈 생각을 해야지. 왜 그러고 사냐고. 항상 대놓고 좀 뭐라 했었거든요. 근데 우리가 그거 모르냐고. 어? 여기 사는 게 뭐 좋아서 삽니까? 아니잖아요. 능력이 안 되고 형편이 안 좋으니까 여기 사는 거죠. 잘 모르면서
모르면서 막 면접 때 와가지고 막 지들이 뭐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. 뭘 하냐고 이거를. 오히려 있잖아 여러분. 주변에서 무시하는 건 크게 없어요 여러분. 제가 겪어본 결과. 주변에서 막 무시하는 건 없어요. 오히려 정말 가난하면 우리 뭐라 못해요. 애들이 뭐라 못해. 친구들도 막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았어. 그리고 주변 이웃들도 처지가 비슷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넘어가요. 그래서 이웃들한테 상처받은 건 없어요. 내가 기억하기에. 근데 정말 더 무시하는 사람들은 혈육이에요, 혈육. 네, 명절이나 개모이들 잠깐 보는 혈육입니다. 진짜로.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.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서워. 가까운 사람. 네. 이웃보다 혈육이 더 무서워요. 진짜로.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뭐 가난한 경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. 근데 나이 먹어서까지 가난하면 안 됩니다. 제가 눈에 얘기하죠. 나이 먹어서 가난하면 가장 나의 가난을 무시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. 익히 알고 지내. 우리 가족을 잘 아는 우리 가족과 가까운 사람이 날 무시할 수 있습니다. 날 안 좋게 볼 수 있어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